네, 안녕하세요. 일침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이번 주에 10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서 LG 트윈스 소속의 외국인 선수들을 얼만큼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살짝 맛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사실 외국인 선수가 KBO 리그에서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보면은 대충 2026년도에 어떤 팀이 조금 외국인 선수들로 해서 시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는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은데, 재미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아시아 쿼터의 도입인데요. 2026년도 새롭게 외국인 선수 3명 자리에다가 아시아 쿼터 1명 구단별로 이제 뽑아서 쓸 수가 있는데, 지난해와 지지난해 일단은 아시아 쿼터 도입이 된다고 KBO 리그가 발표한 이후로 뭔가 좀 테스트를 해보는 대체 외국인 선수로 시라카와라든지 코엔윈이라든지 웰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오면서 구단들이 좀 데뷔를 하고 있었고, 또 스프링 캠프에서도 이제 호주 선수들을 좀 초청을 많이 하면서 테스트를 봤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본 투수를 선택한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쿼터 이야기를 해보고요. LG 트윈스의 아시아 쿼터 웰스 선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10개 구단 아시아 쿼터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라클란 웰스 선수, LG 트윈스가 키움에서 뛰었던 웰스를 복수의 팀이 영입을 원했다고 하는데 LG 트윈스가 데려오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한화는 대만의 국적의 왼손 투수죠. 왕앤청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일본의 미야지 유라, SSG는 이 선수는 일본 국가대표팀에도 뽑힐 정도로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가운데서 이름값은 가장 좋습니다. 타케다 선수를 또 SSG가 선발을 했고, NC도 상당히 또 일본 야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선수를 좀 주목하셨을 거예요. 토다 선수를 뽑았고요. KT는 독립리그 출신의 스기모토 선수, 롯데는 쿄야마, 그리고 기아는 제리드 데일, 저는 제러드 데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리드 데일입니다. 호주의 유격수를 뽑으면서 엘트윈스와 함께 호주 선수를 뽑은 팀이 되었고요. 두산은 타무라 이치로, 이 선수도 좀 MPB에 커리어가 있는 선수고요. 키움의 가나쿠보 유토, 10개 구단 아시아 쿼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호주 국적이 2명, 대만 국적이 1명,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수를 선발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명의 선수가 있지만 KBO 리그 경력직은 아시아 쿼터 2026 시즌에 웰스 선수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팀들도 사실은 KBO에서 뛴 선수들 고려를 안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봤겠지만, 일단은 웰스 선수를 가장 원했던 이유는 리그 적응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잠깐 뛰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에서 경쟁팀도 좀 붙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LG 트윈스는 일본 투수를 선발하지 않아서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또 웰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저는 좀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만 호주의 내야수 데일 선택, 나머지 9개 구단 다 투수고요. 데일 선수는 또 웰스 선수와 함께 호주 국적을 가진 선수고, 또 하나는 이제 대만, 유일하게 대만 국가대표 투수인 왕앤청 선수, 이번에 WBC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시아 쿼터 선수로 좀 낙점을 했고, 사실 이 웰스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시 KBO 리그 경력이 있다는 거죠. 키움의 이 대체 선수로 와서 4경기에 등판한 경험이 있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왜 이 선수가 끝까지 안 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후에는 확실히 좀 쇼케이스의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웰스의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웰스가 KBO 리그로 오는 데 있어서 연결을 해주는 에이전트의 판단, 이 정도만 보여주고 너는 올해 많이 던질 필요가 없다, 내년에 아시아 쿼터 도입됐을 때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했고, 올해 웰스의 역할은 LG 트윈스에서 대체 선발과 롱릴리프로 준비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눈에 띄지는 않을 수 있지만 팀에 꼭 필요한 조각이에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최채흥 선수가 이 역할을 좀 잘 해줬고, 이지강 선수도 롱릴리프로 정말 희생을 많이 해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업그레이드된 웰스 선수가 해준다면은 정말 LG 트윈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머지 투수들의 체력이나 또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웰스가 일단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저는 뭐 큰 거 안 바랍니다. 선발 불펜 오가면서 한 60이닝에서 70이닝 정도 이렇게 투구를 좀 해주고 나올 때마다 야 웰스 잘하는데 어디 하나 좀 자리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투수 운영에 좀 숨통이 트일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2026년에 투수진에 돌아오는 자원들이 있죠. 이민호와 김윤식인데 이민호는 지금 캠프 가서 몸 만든 걸로 이제 6선발 롱rel리프 마찬가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6선발로 좋아요. 그리고 4월에 김윤식 선수가 소집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돌아왔을 때 김윤식도 괜찮아요. 그러면 웰스를 불펜으로 필승조에 고정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웰스는 카멜레온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선발 불펜을 오가다가 투수진이 좀 안정된 쪽 거기에는 이제 괜찮다 싶으면은 불안한 쪽의 웰스를 뭐 선발이 만약에 좀 이탈이 생기고 계속 웰스의 고정적인 로테이션 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면 선발로 그냥 고정을 하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선발은 괜찮은데 불펜이 우리가 항상 최근에는 좀 흔들린 적이 있었으니까 불펜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불펜으로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웰스를 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LG 트윈스 거의 뭐 투수진의 마스터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스 선수가 어떤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웰스가 팀이 필요할 때 무조건 있을 거예요. 지난해도 사실 6선발 안 필요할 줄 알았는데 에르난데스 부상도 있었고 또 교체하는 시기도 있었고 해서 필요했죠. 그리고 롱렐리프도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막바지에 갈수록 선발 투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 경기에 2, 3이닝을 버텨주는 롱렐리프가 있었다면 후반부에 투수 운영, 페넌트레이스 때 더 잘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6선발과 롱렐리프 그리고 또 웰스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웰스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몸 상태,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야 이 선수의 영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만약에 찾았는데 부상이라도 당해서 없어요. 또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혹은 이 폼이 많이 떨어져서 웰스를 불러야 되는데 막 이천에서 헤매고 있고 이러면은 정말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웰스 선수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웰스 선수가 뭐 역할은 그렇게 뭐 치리노스나 토러스트가 맞는 원투펀치 또 뭐 필승조가 맞는 역할 요거랑은 다를 수 있지만 팀에 또 우승을 노리는 팀에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0개 구단 아시아 쿼터 얘기 조금 더 해볼 텐데 눈여겨볼 선수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일단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아무리 일본 투수들이 많아도 웰스는 아시아 쿼터 선수 중에 상위권 레벨이다. 왜냐하면 고점이 있습니다. 호주 리그에서 MVP를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웰스 선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이 MPB 선수들 중에서도 좀 1군을 경험해본 선수들이 의외로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이 인프라 차이고 뎁스 차이죠. 우리나라는 뭐 최대 뭐 3군까지 하는데 뭐 1군, 2군, 3군을 비롯해서 뭐 4군, 뭐 6성군 이렇게 정말 이 한 선수단이 한 프로팀에 15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서 정말 만약에 이 선수가 조금이라도 1군에서 삐끗하면은 멀어지고 또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도 좀 쉽지 않고 워낙 또 투고 타저 현상이 심해요. 일본 리그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서 좀 빠르게 한국 무대로 눈을 돌린 투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쿄야마 선수도 공이 상당히 빠르다고 하고 토다 선수 키는 작지만 그래도 좀 완성형에 가까운 투수라고 하고 타무라 선수는 필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량이라고 하고 가나쿠보 유토 선수도 이제 키움도 뭐 선발 아예 넣고 시작을 할 정도로 KBO 리그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데려왔겠죠. 뭐 호주, 대만 이렇게 고려를 했겠지만 그래서 의외로 좋은 일본 리그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때 아시아 쿼터 선수들 분석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SSG의 타케다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름값은 제일 높아요. 진짜로. 뭐 프리미어 12 오탄이랑 같이 국가대표 할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MPB에서 보여준 것도 많고 해서 뭐 이름으로 따지면은 정말 이 선수 KBO 리그에 왜 왔나 싶을 정도지만 역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거죠. 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다. 계속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SSG는 정말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든요. 3선발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이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기량이 떨어진 그 상태일지
굉장히 타케다 선수는 좀 위험성이 있지만 성공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요런 레벨의 선수들이 많이 KBO 리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크호스로 제가 뽑은 선수는 하나의 왕앤청입니다. 이 선수는 약간 길들여지지 않은 좌완 투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볼은 상당히 빠른데 좀 기복이 있어요. 뭐 국가대표로 대만 대표팀에서 던지는 걸 보고 사실 일본 2군 리그에서 좀 많이 활약을 했는데 왕앤청 선수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양상문 투수 코치가 있잖아요. 투수 지도는 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아마 5선발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양상문 투수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은 또 왕현청 선수도 정말 하나의 폰세 와이스가 빠졌지만 강력한 선발을 구축할 수 있는 퍼즐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선수들을 조금 보면은 박찬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뭐 일본 투수도 테스트를 했지만 유격수인 호주 출신의 제리드 데일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데일은 제가 봤을 때 수비는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귀중한 아시아 쿼터 한 자리인데 공격력이 어느 정도 돼야죠. 적어도 롯데의 마차도 정도 옛날에 뛰었던 그 선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격수로 외국인 선수 뛰려면. 근데 이제 너무 이 외국인 선수가 공격력이 안 좋으면은 그냥 다시 기아는 투수 보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포지션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의 선택 과연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고 사실 KT의 스기모토 삼성의 미야지 유라 선수는 조금 들어보지는 못했었고 찾아보면은 일본 독립리그 위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름값에서는 좀 밀리지만 사실 KT도 투수를 잘 키우는 팀이고 삼성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지만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좀 투수들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뭐 배찬승 선수나 이호성 선수나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이 다듬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들을 고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값보다도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목적을 가지고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방향성이 다른 팀들이랑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거고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뽑자면은 웰스를 빼고 웰스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타팀 선수 중에 좀 잘할 것 같은 선수를 뽑자면 왕앤청 그리고 NC의 토다. 토다는 키가 작다고 조금 외면을 받은 거지. 이 선수는 내공이 또 상당하고 굉장히 또 완성형에 가까운 그냥 한국 선발 로테이션 한 3선발 정도는 충분히 돌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롯데의 쿄야마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쿄야마 선수는 공이 빠르고 제구가 안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ABS가 있습니다. ABS를 만나면은 또 이 폰세나 이런 선수들처럼 어마어마한 기량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뭐 제구가 그것도 개선이 안 된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의 픽도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쿄야마 선수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팀의 선수들 3명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쿼터를 보는 재미도 올 시즌 더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엘침마당에서는 우리 또 웰스 선수 이야기와 함께 10개 구단 아시아 쿼터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쭉 10개 구단 좀 비교해보는 항목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팀별로 좀 분석을 해보는 주제에 맞춰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